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은 끊임없이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공개적으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죠. 그런데 왜 아직도 침공하지 못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개입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실상은 훨씬 복잡합니다. 오늘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지리적 악몽 대만 해협이 함정.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지리입니다. 대만 해협은 가장 좁은 곳이 130km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중국에게는 거대한 장애물입니다. 우선 대만 해협은 수심이 얕고 조류가 매우 빠릅니다. 대규모 상륙작전이 가능한 시기는 1년에 봄과 가을 단 2차례뿐이죠. 게다가 대만의 서해안은 대부분 갯벌과 습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상륙 가능한 해변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실제로 적합한 상륙 지점이 10여 곳 정도밖에 안 된다고 분석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중국이 상륙할 위치를 대만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만군은 이 모든 지점에 중화기와 방어시설을 집중 배치해 놓았습니다. 해변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집중 포화를 받게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대만의 지형입니다. 대만 섬의 3분의 2가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중앙산맥은 해발 3,000m가 넘는 봉우리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설령 해안 상륙에 성공하더라도 내륙으로 진격하는 것은 또 다른 악몽입니다. 도시 하나하나가 천연 요새가 되는 셈이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생각해보세요. 연합군은 압도적인 해군 군력으로 독일군을 제압했지만 그래도 첫날 1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만 침공은 노르망디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됩니다. 양서작전의 불가능한 규모. 두 번째는 작전 규모입니다. 대만을 점령하려면 중국은 최소 40만에서 50만 명의 병력을 상륙시켜야 합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양서 상륙작전이 될 겁니다. 문제는 중국의 양서 전력이 이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중국 해군이 보유한 대형 상륙함은 약 40여 척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는 한 번에 2만 명 정도밖에 수송할 수 없죠. 민간 선박을 징발한다 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군용 상륙함과 달리 민간 선박은 해변에 직접 접안할 수 없고 방어력도 없어서 적의 공격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물류입니다. 50만 병력을 대만에서 전투 상태로 유지하려면 하루에 최소 3만 톤의 보급품이 필요합니다. 탄약, 연료, 식량, 의료품 등을 끊임없이 해협을 건너 수송해야 하는데 대만군이 이 보급선을 집중 공격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보급선이 끊기면 상륙부대는 고립되고 전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군사 분석가들은 중국이 이런 규모의 작전을 준비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 병력 이동과 선박 집결은 위성으로 다 보입니다. 즉, 기습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대만과 미국은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게 됩니다. 3. 반도체가 만든 경제적 상호의존. 세 번째 이유는 의외로 경제입니다. 특히 반도체 때문이죠. 대만의 TSMC는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합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등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모두 TSMC에 의존하고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전쟁이 발생하면 이 반도체 공급망은 즉시 붕괴됩니다. TSMC의 공장들은 극도로 정밀한 시설이라서 폭격은 물론이고 전력 공급만 끊겨도 수개월간 가동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설령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더라도 이 공장들을 정상 가동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입니다. 블룸버그는 대만 해협 전쟁이 발생할 경우 세계 경제가 10조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국 경제 역시 즉각적으로 25% 이상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이 급감하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것이죠. 중국 지도부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안정이 공산당 정권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인데 전쟁으로 경제가 붕괴하면 국내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만 점령이라는 민족주의적 성취가 이런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중국 지도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4. 미국과 동맹국들의 개입. 네 번째는 역시 미국의 개입 가능성입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차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개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개입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 해군과 공군의 전력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괌, 필리핀의 주둔한 미군 기지들은 대만에서 1000km 이내에 있어서 신속한 작전 투입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대만 주변 해역에는 항상 미 해군 항공모함이 순찰하고 있죠. 미국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 자위대를 파견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대만에서 1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일본의 요나구니 섬에는 이미 자위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호주도 미국과의 동맹 관계상 개입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하나를 점령하려다가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전면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장 국가들 간의 전쟁은 누구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중국 군부는 이런 시나리오를 모를 리 없습니다. 미국과의 전면전에서 승리할 자신이 없는 한 대만 침공은 너무나 큰 도박입니다. 5. 내부 정치적 위험. 마지막 이유는 중국 내부 정치입니다. 대만 침공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에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수만 명의 중국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경제는 붕괴하고 국제적으로 고립될 겁니다. 그런데 대만은 여전히 독립 상태라면 시진핑과 공산당 지도부는 엄청난 국내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중국 국민들은 왜 우리 아들, 딸을 헛되이 희생시켰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실패한 전쟁은 독재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전쟁,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전쟁이 그랬죠. 중국 지도부는 이런 위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한 침공을 결행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모든 이유들을 고려하면 확실한 승리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클로징. 결론적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미국 때문만이 아닙니다. 지리적 조건, 작전의 어려움, 경제적 상호의존, 국제적 개입, 그리고 내부 정치적 위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쟁 위험이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요소들이 중국 지도부로 하여금 신중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